자, 이제 마지막 교시를 진행할 건데, 지난 교시 동안 이제 선생님이랑 다 풀었죠? 그래서 이번 교시에는 이제 시그마, 그래서 프린트를 새로 나눠 드릴게요. 어우, 추워라. 오늘 꺼져라. 너 안 춥냐? 너 진짜 대단하다. 정욱인 받았지, 수혈이야. 정욱, 건우 주면 된다. 건우도 받았어? 아까 줬구나, 내가. 여기는 여기만 박으면 되고. 여기서는 성민이 안 받았지? 두 개 넘기고. 야, 그 등비 수혈의 답지에 이거 붙어있냐? 수혈의 합? 맞아? 붙어있지? 그리고 이 수혈의 합이, 보면, 선생님 뽑을 때,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단원 귀납법까지 다 뽑았어요. 그래서, 우리 반은 빠르면 토요일, 늦으면, 다음 주 한 화요일쯤에는, 그거 한 바퀴 다 돌고, 이제 책으로 넘어갈 건데, 책 때는 선생님이 중요 유형들만 좀 설명하고, 이제 거의 좀 문제를 많이 풀 거야. 많이 푸는 게 목표여서 오늘처럼 숙제를 해오시면 사실 좀 곤란해요. 알겠죠? 잘 해야주세요. 그래서 저는 경기대는 나중에 네가 고3 1학기까지 다 내신 해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 이게 대학이라는 게 참 애매한데 너무 허황된 꿈을 꿔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막 지금부터 안전빵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그 중도가 있어야 돼. 어느 정도 꿈은 꾸되, 그러니까 사실 존나 잔인하게 여기서 우리가 막 서울대는 물 건너갔지. 그지? 안타깝지만 모의고사 111 나오고 계셔야 돼요. 벌써부터요? 네, 당연하죠. 아쉽지만. 아니면 내가 내신이 지금 1점대다. 그러면 조금의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어. 내가 내신 1점대다. 근데 그걸 꿈꾸는 게 우리 준영이라고 우리 성현이 오빠한테 지구과학 2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2를 준비하고 계시. 서울대는 2 과목을 시험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과생 중에서 최고인 과고생들과 배틀을 뜨는 현장이 2 과목이야. 근데 우리 제자 준영이가 그때 연락했을 때 선생님 서울대 가고 연락 드릴게요 하는데 얘도 오빠한테 뭐 내가 연락을 왜 물어봐. 어차피 오빠 뭐하냐 하면 다 아는 거. 그리고 글쎄 내가 알기로는 서울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그걸 떠나서 주더라도 나는 너희들한테 2 과목 하라는 말은 절대 못하겠다. 과학 2? 네가 생각하는 그런 흥미로운 나라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좀 잔인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2 과목 수업을 학교에서 하잖아. 그러면 2 과목 수업 안 하죠. 1 과목 하죠. 애들 대학교 보낸다고. 3학년 때도요? 1 과목 공부하죠. 나 자세히 모르겠어. 내가 알기로는 그냥 뭐 1 과목 대충 뭐 복습하고 뭐 만다 뭐 이랬던 걸로 들었거든. 현정쌤한테. 너희가 나중에 한번 물어봐. 내가 얼핏 그렇게 들은 것 같아가지고. 아니 우리 과학 선생님 현정쌤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무튼 보통 그래.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도 사실 아시지. 과고생들이랑 붙어야 되는데 과고생들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막 보는 실험들 있잖아. 그거를 이제 나도 과학 이제 물화생도 해봤지만 특히 화학 같은 거 할 때 화학 선생님들이 열심히 칠판에 색깔 분필이나 아니면 학교에서는 이제 빔 프로젝트 싸가거나 아니면 TV로 보면서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와 이렇게 보여주시잖아.
근데 과거생들은 그걸 실제로 실험으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그냥 책에서 보는 거랑 걔네가 몸으로 느낀 게 사실 거기서 오는 경험치는 엄청 달라요. 그걸 여러분들이 실제 공대로 진학하거나 이과대학으로 진학을 했을 때 느낄 거야. 직접 대학교에서 수천만 원짜리 장비 써가면서 실험해볼 때 그런 걸 느껴. 와, 이거 내가 잘못 건들면 수천만 원 날아가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 들고. 그리고 교수님이 졸라 겁주거든요. 막, 뭔 장비, 이거 잘못 만지면 터지면 다 죽는 거. 막 사고 영상 보여줘, 교수님이. 이렇게 했다가 이거 잘못 잠가가지고, 이거 꽉 잠가야 되는데 잘못 잠갔다가 이렇게 다 터진 거였는데 막, 5층 건물이 막 천장이 다 뚫려 있어. 잘못 건드면 좆된데. 막 그러고. 무슨, 뭐, 살균할 때, 자외선 살균기. 그 자외선 살균기인데 실험 때 쓰는 거니까 자외선 수준이 우리가 가정 내에서 쓰는 자외선 살균기 수준이 아니야. 그래서 막 사고 영상, 자외선 살균기를 잘못해가지고 눈 계속 보고 있던 애. 그래서 막 눈이 막 이렇게 만큼 붓고 막. 그죠? 어떤 물질 막 몸에 맞았을 때 몸에 막 어떻게 뭐 그런 거 보고 개 쫄린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이제 안전하게 실험하면서 그런 게 느껴져. 이런 게 이제 과학이구나. 그제 느끼는 거지. 나랑은 안 맞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의 좀 문제점이죠. 어쩔 수 없는 게 그게 대학교에서나 감당할 만큼 좀 비싼 장비들도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는. 그리고 너희 분명히 그런 거 하면은 막 알콜 램프 같은 것만 줘오더라도 막 뭐 뭐야 파이어볼 해가지고 막 불 뿜고 이런 새끼들 분명 있잖아 중학교 때도. 그러다 학교 선생님한테 등짝 맞고 한 번씩 있잖아. 그래서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안 주는 건데 어쩔 수 없죠. 하여튼 가고생들을 이기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가고생들은 이제 지금쯤이면 뭐 하냐면 내가 졸업할까 그냥? 졸업하고 한양대 갈까? 아니면 1년 더 공부하고 서울대 갈까? 이거 고민하고 있어 지금. 걔는 조기 졸업 시스템이 있어서 그 성적이 좀 괜찮은 애들은 고2 때 졸업해요. 그러면 한양대 가. 졸업 안 하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스카이 가는 거야. 다르지. 실제로 이제 한양대 다니고 있던 친한 동생이 있어서 이제 내가 아무래도 학원 강사니까 한양대 실제로 가고생이 얼마나 많냐면 한 절반은 된대. 자기네 과 기준으로 한 절반 되는 것 같고 일단은 자기 이제 몰랐다가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과 모임을 할 때 사실 나 형이야 하면서 한 살 어리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19살인 거지 앞에 있는 애는. 미성년자인 거지. 난 20살인데. 19살? 못 마셔. 근데 어떻게? 대학교 모임이라고 하면 그냥 다 같이 빌려서 이제 분이 다 검사를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냥 그 사이에 몰래 껴있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썸 타고 있는 여자애가 있었어. 사실 난 가고생이야. 얘는 20살이야. 근데 같이 술집에 들어갔어? 민증 검사를 해? 그럼 못 먹는 거지. 그럼 못 먹는 거고. 그냥 뭐 얘가 편의점에 사와서 밖에서 먹으면 먹는 거고. 그런 정도? 뭐 그런 정도 불편하더라도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보내고 대학교 빨리 보내는 게 훨씬 개이득이라고 생각해요. 훨씬 이득이야, 훨씬. 그 1년이 엄청나게 이득이에요. 그런 곳이 과고인데 사실 과고 학생들과 1대1로 다이다이 뜨는 게 그거고 뭐 다행히도 미적기하 쪽은 그 정도로 과거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 물론 당연히 재수생의 영향도 있고 뭐든 다 영향은 있지만 뭐 자기가 꾸준히 하다 보면 충분히 성적은 가능하고 근데 아까 전에 소연이한테 그 경기대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러거든 사람이. 너가 공부하다 보면 뭐 모의고사를 치든 내신을 치든 아니면 혼자 공부하든 어느 날은 네가 생각하는 그 수준보다 내가 높게 나올 때도 있고 낮게 나올 때도 있어. 지금 우리가 한 1년하고 반 정도 남았잖아. 그러면 이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때 네가 100% 나는 경기대도 안 된다고 바로 맞춰. 가다 보면 계속 낮아져 있어. 그리고 가다 보면 이제 고3 때 원서 쓸 때는 수시 원서 쓸 때는 얘가 벌써 경기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다가 얘가 이제 수시 떨어졌다 쳐봐. 그럼 정시 쓰고 있어? 정시 어디 가냐 이러면
충청도도 수도권이래요. 이런 개소리를 어디서 들어와? 막 자꾸 충청도도 수도권이에요. 충청도도 수도권.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거든요. 충청도도 수도권이라고 하고 그 수도권까지 그게 뭐죠? 그잘 뚫린 데는 이게 그게 있어. 지하철 같은 게. 그거 타고 한 방에 가면 되는 거라고. 그런 거 보면 사실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친구들 있죠, 매년. 좀 아쉬운데? 그건 좀, 근데 이미 자기 혼자 그게 꽂혀 있으면 그때 가서는 못 바꿔. 이게 고3 애들은 특히나 처음 해보는 거고 되게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응. 막 갑자기 이런 새끼도 나와, 막. 충분히 뭐, 수능을 다 준비하지 않더라도 요 강점인 과목 한 두 과목 정도만 찝어서 라도 최저 등급을 맞추면 충분히 상위권 대학을 노려볼 만한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는 절대 정시 안 볼 거고 수시러다 해가지고 6개 다 올 뭐 학종 써버린 다음에 뭐 최저 없는 것만 고르고 해가지고 막 대학을 엄청 낮게 가. 그리고 붙어놓고 좋대. 그럼 너 아깝지도 않냐? 하면 아니요 선생님 전 대학생이니까 좋아요. 그게 안 좋은 것일까? 그냥 큰 산 앞에서 쫄아서 단 한 번도 발자국조차 안 더딘 것 뿐이에요. 잔인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그거를 그 고3 학생 앞에서 그 얘기하면 그날 걔는 공부 못해. 그래서 못해, 내가 얘기. 울어.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물론 내년에는 선생님이랑 안 할 확률이 한 90%? 그지? 우리 내년에는 승규쌤이랑 할 확률이 거의 90%인 거 알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 당연한 얘기지만. 뭐, 낮은 확률로 내가 안 할 것 같기던데. 그죠? 근데 문제는 보통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내년에 올라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도 귀가 안 들려서 귀 막혀 어디서 자꾸. 그리고 그런 거 흔히들 이제 그쯤 되면은 인간 커리 하나씩 타기 시작하거든요. 사회탐구든 과학탐구든 아니 뭐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인간 커리들을 타. 그러면 인간 강사가 자기 커리만 믿고 따라오면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단 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한 해에 그런 패스 개념이라는 메가 패스나 뭐 이투스 패스 뭐 이런 것들을 끊는 학생이 도대체 몇 명인지는 알고서는 그 소리를 믿는 건지를 모르겠어. 물론 100%그 친구를 그 강사를 잘 따라가면 점수가 오르겠지. 근데 문제는 화면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너를 더 잘할까? 아니면 몇 년 동안 본 내가 더 잘할까를 생각을 하면 사실 내가 더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거를 알 텐데 지금 고3만 보더라도 승균쌤이 애 먹고 있어요. 애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야. 아, 선생님 누구 커리 따라간 다음에 저 이렇게 해서 이건 안 하고 저건 할 거고 넌 어떻게 그 화면 속의 사람을 더 믿는지를 모르겠어. 물론 그분들이 진짜 잘 가르치고 내가 봐도 진짜 와 싶을 정도로 잘 가르치는 건 맞는데 잘 가르치는 거 맞고 일정 부분 맞고 나도 들었을 때 우리 친구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나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한테도 틈 날 때 얘기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그거를 막 온전히 막 믿어가지고 그러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내신 나쁘지 않은데 다 갖다 버린 다음에 나는 정식 파이터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좋지 않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들어오지 않는 습관. 알겠죠? 꾸준히 묵묵히 오늘 주어진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하면 언젠간 수능 치는 날이 오고 그때 사력을 다해서 치면 끝나는 게 입시입니다. 그냥 그러고 끝나요. 하루가 끝나 있어. 꿈처럼. 어느 정도의 전략은 필요하고 그 전략은 내가 생각하기엔 겨울방학 내로 다 끝내놔야 돼. 어느 정도 1차 전략은 겨울방학 때 물론 여러분들이 고3 넘어가면서 우리 뭐 학원 유시 소장님이랑도 상담을 할 거지만 가능하다면 학교 선생님이랑도 당연히 상담해야 되고요. 괜찮다면 사설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다 해봐야 되는 거야. 한쪽 말만 믿지 마. 이 사람이 보는 각도랑 저 사람이 보는 각도랑 달라. 어떤 사람은 얘는 이 정도 대학은 보낼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얘는 이 전형은 불리해. 다 다르단 말이야. 입시 얘기하지.
그 한 가지 말만 믿지 말고 여러 가지 종합을 한 다음에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여러분이에요. 결국엔 니들 인생이잖아. 맞지? 심지어도 그게 부모님이어서도 안 돼. 네가 대학 가고 네가 학과 갈 건데 네가 결정해야지. 그러고 나면 혹시나 내가 좀 내신 비중이 높은 전형들을 노리고 있었는데 3학년 1학기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안 나왔으면 거기서 2차 수정을 하는 건 맞아요. 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모의고사가 잘 나오거나 못 나온다면 2차 수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막 극단적으로 아무 전략 겨울방학 동안 그냥 사실 이런 애들을 다 보면 겨울방학 동안 그냥 멍 때리고 있어.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맨날 겨울방학 중요하다고 이번 고2 넘어올 때도 그랬었잖아. 우리 예비고2 있었던 친구들 있고 준혁이 때도 내가 중학교 3학년 11월 때부터 엄청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이 마지막 겨울방학이고 여기까지만 고생하고 나면 그 다음 방학 겨울방학 때는 여러분들 그냥 나가면서 맛집 돌아다니고 술 마시러 돌아다니고 어디 예를 들어서 수인이가 영화가 보고 싶어. 근데 지금 밤 11시야. 엄마한테 엄마 영화관 좀 갔다 갈게 하고 수인이랑 나갔다 오면 되는 거야. 그지? 건우가 오늘 PC방 한 시간 때리고 올까? 근데 때리고 보니까 20시간이 지나 있는 거야. 그 겨울방학은 그렇게 보내도 돼. 그렇지. 그 겨울방학 때는 그렇게 노는 거야. 그지? 혹시나 내가 돈이 허락돼? 그러면 여행도 한번 갔다 오는 거야. 내가 혹시 돈이 허락되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 우리 그래도 다 S반이니까. 그지? 살짝의 사교성만 얹혀서 수학 조교도 하고, 그죠? 돈도 벌어가고 하는 거겠지. 그래야겠죠? 그래서 조금씩 스스로가 이제 슬슬 수험생이 다가온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되 너무 벌써부터 겁먹지는 마세요. 알겠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다들 잘 해낼 수 있어. 나도 수능을 망쳤지만 나도 대학을 갔다. 물론 누구는 자꾸 술 먹으면 나보고 재수하라고 했었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인생이 중요하지. 자, 보시면 오늘 이제 마지막 시그마 수열의 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선생님이 오늘은 이제 증명 위주보다는 좀 기존에 있었던 시그마들의 성질과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 공식 정도를 이제 정리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암기를 강요하는 시간, 여러분들 암기를 제발 부탁하는 시간으로 가져갈 거예요. 이제 와서 이거를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시그마 K는 1부터 AK라고 하면 여기에는 K에 관한 어떠한 수열의 식이 써져 있을 거고 얘가 첫 번째 항부터 넣으라는 뜻이야. 그지? 1부터 숫자를 넣으라는 뜻. 어디까지? 자연수가 n이 될 때까지 1, 2, 3 해가지고 넣으라는 뜻이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얘는 정확하게 뭐랑 같은 표현이지? S, N이랑 같은 표현이 되죠. 자, 그런데 SN의 한계는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한 것 같지만 무조건 첫째 항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게 한계야.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그마는 내가 K는 2부터라고 하면 그냥 2부터 넣어도 돼. 맞아? 이게 엄청 다른 점이에요. 일단 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그마란 녀석은 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떠한 식이 두 개 써져 있을 때 더하거나 빼기로 묶여져 있을 때 얘를 따로 쪼개서 쓸 수가 있었지. 맞냐? 자, 그 다음 어떠한 수열의 식에서 상수항이 곱해져 있을 때 이 식가 밖으로 끄집어 나오는 일도 있었어요. 맞죠? 자, 그 다음 최종적 마지막으로 얘를 K를 넣을 데가 없을 경우는 C가 N개 있다는 뜻이어서 C랑 N이랑 곱하면 됐었죠. 얘를 이제 내가 자세히 정리한 이유는 성보 친구들 때문이야. 이게 리미트 배우면 리미트랑 시그마랑 성질이 몇 개 겹치거든. 그럼 자연스럽게 너희가 뭔 생각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는 따로 쪼개서 쓸 수 있다라고 착각해. 시그마는 합의 기호기 때문에 곱하기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알겠죠? 이거 헷갈리지 말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는 거야. 됐냐?
리미트 기호는 우리가 얘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곱하기 기호가 성립이 됐거든. 근데 시그마는 안 됩니다. 그럼 당연히 나눌 때도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는 거 요거 주의사항으로서 좀 체크를 하고 갑시다. 여기다 뭐 쓸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책에다가 그 보시면은 시그마 있는 페이지 책 펴주시고 60페이지에 시그마의 성질 옆에다가 주의사항에서 적어주세요. 정욱이 책 안 가져왔냐? 조용. 주의사항만 적으면 돼. 주의사항과 밑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성질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런 게 가끔 문제 풀다가 쓰인다 정도 보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했을 때 뭐 중간에 P와 P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시그마는 꼭 시작이 A1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이만큼을 내가 시그마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어. 시그마 K는 1부터 P까지 AK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얘도 시그마 K는 이번엔 시작이 P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부터 N까지 AK가 되겠지. 그럼 결론은 이 둘을 더했을 때 좌변에 있는 시그마 N은 1부터 K까지 K는 1부터 N까지가 되겠지. 뭘 응용하는 거냐면 1부터 P까지 P 플러스 1부터 N까지를 한 번에 1부터 N까지로 합쳐 쓸 수 있다는 거야. 너무 당연한 말이지. 가끔 문제 풀 때 쓰이니까 그냥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오케이? 오늘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이제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 공식으로 책에 보시면 총 4가지 공식이 다 나와 있는데 이 4가지 공식을 좀 다 암기를 해주세요. 1, 2, 3, 4번 별표 쳐놓으시고 뭐 이미 수원들을 한 번씩은 다 배워본 걸로 알고 있는데 얘네가 공식을 아예 안 외우면 문제 자체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좀 유형으로 넘어가서 문제들을 좀 중요한 것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서 이거 뭐 하면 되지? 빼면 되지. 그지? 그럼 정확하게 구하라는 게 나오지? 이런 게 한눈에 안 보일 때는 이 시그마 기호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의에 맞게 쓰면 돼. 2부터 10까지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A2, A3부터 시작해서 A10까지 더했다. 얘가 2다. 얘는요. 1부터 넣어보는 거야. 1, 2, 3 넣어보면 9가 언젠간 나오겠죠? 맞죠? 얘가 얼마다? 3이다. 문제에서는 A10에서 A를 빼라는 형태라고 써져 있으니까 직접 빼시면 마이너스 A1 되고 중간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겠지. 이렇게 해서 정답 매기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의 기본은 넣는 거.
하나씩 수열을 풀어 헤쳐 쓰는 거. 자, 그 다음 넘어가서는 60번 각자 해봅시다. 얘 자체도 어렵지 않죠? 정답 몇 번? 3번 다들 나왔나? 그지? 어? 아니야? 알았어. 내가 풀어볼게. 아, 모를 수도 있지. 오랜만에 하는 건데. 그래. 그 시험 전날까지는 다 알면 돼. 자, 아까 전에 선생님 주의해야 된다고 한 거. 곱하기일 때는 적어도 얘를 풀어헤쳐서 쓰면 안 되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K는 1부터 AK, BK는 5인데, 여기서 대신에 얘 제곱을 전개하는 거에는 문제는 없어요. 전개해보면 AK의 제곱 더하기 BK의 제곱 더하기 2AK고, 그지? 문제에서는 얘를 더한 형태를 쓰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아까 시그마 기호의 성질로 이 AK의 제곱 더하기 BK의 제곱하고 얘 따로 써주시면, 얘 BK죠? 써주실 때 이 2도 밖으로 상수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였지. 맞냐? 이렇게 써주시면 얘가 얼마니까 인 거고, 지금 얘를 제곱한 게 25라 했으니까 얘 자체가 25인 거죠? 맞아? 그럼 우리가 구하는 이 녀석의 정답은 그러겠네. 이거 합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뭔 합? 자연수가 곱제곱합? 네. 이거 내가 다음 시간에 증명해 주려고 하는데, 사실 3번은 증명할 필요가 없고 2번은 간혹가다 시험에 그 수열의 기납법이랑 엮여서 나오거든. 그래서 그거는 그걸로 설명을 해줄 거고, 1번은 그냥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너도 증명할 수 있어 지금. 오케이? 2번은 내가 다음 시간에 해줄 거야. 오늘은 아까 우리 1교시는 숙제 때문에 쌩 까먹고, 방금은 내가 좀 잔소리 하다가 내 생각보다 시간 많이 잡아먹었어. 선생님 약간 잔소리 발작 버튼이 있나 봐. 누가 이렇게 딱 누르면 갑자기 확 잔소리만. 어느 날은 수업만 하고 그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자, 다음은 그 설명할 게 있어서 185쪽으로 가볼까요? 이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뭐 이런 게 계속해서 나오잖아. 그지?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건 이거야. SN이랑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같다라는 거. 그지? 기호상 좀 다르게 표현했을 뿐 결국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는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랑 중요하지 않고 항상 성립한다고 했어. A1하고 S1은 같죠? 그 다음 SN에서 SN-1 빼면 뭐가 나온다? 자, 대신 단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아니, 내가 등차 수열 때부터 이걸 설명했더니 어떤 친구가 이거 등차 수열 때만 성립하는 거 아니었어? 이런 헛소리를 해가지고 때릴 뻔했어.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모든 수열이기만 하면 다 성립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다 대신에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것들이랑 충분히 여러분들이 응용이 가능해야 돼. 77번 볼까?
보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AK, 즉 얘가 뭐라고? 다시 한번. 얘가 SN이야. 자, 근데 SN이 지금 N에 관한 몇 차식이니? 자, 그러고 나서 무슨 항이 있는지 파악해야 돼. 상수항이 없지. 자, 그러면 첫 장부터 등차 수열이고요. 공차는 얼마? 인 거지. 자, 그럼 여기에다가 1 넣으면 바로 A1 나오겠네? 1 넣으면 얼마니? 다음은 81번 보겠습니다. 겨울방학 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설명을 했어서 잘 기억할란가 모르겠는데, 보시면 지금 이 일반항의 자리에, K에 관한 항의 자리에 문자가 두 개가 있죠. 자, 여기 중에서 문자는 처음 제일 가깝게 있는 이 시그마에서 언급한 녀석만 문자로 보고, 나머지 문자는 그지, 상수 취급. 이 시그마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J 외에는 나머지 문자는 상수 취급을 했어야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I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밖으로 나와도 된다는 이야기죠. 이 I 나가 볼게. 자, 그 다음엔 시그마 J는 1부터 10까지 J인 거지. 자, 그러면 결국에는 1부터 10까지 다 더한단 말이잖아. 자, 그럼 공식 써야겠죠? 2분의 10 곱하기 11. 2분의 n은 n 플러스 1인 거지. 자, 얘는 마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시작. 자, 그 다음 188쪽. 정우가 요즘 학교에서 어디 나가고 있니? 써. 혹시 지금 시그마 나가고 있는 사람? 아직 모르죠? 일단 188쪽에 95부터 97은 안 하겠습니다. 네. 군수열이 근 몇 년간, 그러니까 교육과정 자체에서 없어졌어. 없어진 지는 오래됐는데, 교육과정, 없어진 이후로도 시험 문제로 안 나온 지가 너무 오래돼서 좀 가르치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얘는 넘어갈 거고요. 혹시나 학교 수업할 때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셨고 시험에 낼 거다라는 언급을 하시면 그때는 선생님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이랑 같이 봅니다. 응? 아니요, 유형 12는 아니야. 이건 해야 돼. 자, 그러면 그 190페이지로 다시 190페이지로 넘어가서 109번도 제외합니다. 얘도 똑같은 문제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고 뭐 좀 여유가 있으면 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빨리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거고요. 좀 더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많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끝까지 이번에는 제발 다 잘 해주세요. 그지? 그리고 토요일 날도 왔을 때 좀 저조했어가지고 뭐야 이랬는데 오늘도 좀 그렇네.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열심히들 해보시고. 이거? 저번 내신 대비 교재 같이